현대병으로 나와봐. 어? 나 불렀어? 일로 나와봐봐. 또 왜? 오늘은 뭐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불렀어 또? 이게 차별화를 할 때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차별화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차별화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흔히 하는 차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놓고 그 차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 밥을 차별화할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얼마 전에 스레드 이런 질문을 한번 올린 적이 있다. 당신이 드셔봤던 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그래서 기억에 남는 밥은 어떤 밥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했었던 게 어떤 품종의 밥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밥을 짓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리고 밥을 지은 시간, 그리고 그 쌀을 도정을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관한 그런 것들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밥이라고 생각했던 것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엄마가 만들어줬던 거, 할머니가 만들어줬었던 과거에 되게 좋았던 기억, 추억들이 함께 녹아져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먹었던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은? 이라는 질문에 답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밥을 맛있게 느끼고 되게 특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 첫 번째가 이 쌀을 차별화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품종이라고 그러잖아. 삼광쌍을, 통일벼, 고시히카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 품종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도정 시간, 도정 방법이야. 도정을 많이 하게 되면 부드러운 하얀 쌀이 되는 거고, 덜 하면 까끌까끌한 현미가 되는 거고, 갓 도정한 밥이 제일 맛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생산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을 특화해서 우리의 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쌀로 밥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미, 여주 이천쌀, 오대산, 철원쌀, 해남쌀 이런 식으로 생산 지역에 따라서 그 쌀을 차별할 수도 있지. 또 농사 방법도 있어. 메뚜기 쌀, 우렁이 쌀 뭐 이런 식으로, 오리가 먹은 쌀 이런 식으로 특별한 농사 방법에 의해서 이 쌀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쌀도 블렌딩 하는 거 알아? 품종에 따라서 향이 강한 것도 있고 향이 부드러운 것도 있고 구수한 맛을 내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쌀을 블렌딩해서 우리 식당에 맞는, 우리 음식에 맞는 밥을 내는 식당들도 늘어나게 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쌀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진 않는데 이 쌀을 짓는 물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하는 거지. 우리는 보통 수돗물을 이용해서 밥을 하는데 식당들에 가보면 우리는 정수기 물로만 밥을 짓습니다라고 이야기는 정수기 물을 쓰는 데가 있고, 또 우려낸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차를 쓰는 데들이 있어. 저희는 상황버섯을 우려서 씁니다. 녹차물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밥을 짓는 물에 조금 특별한 무엇인가를 넣는 경우도 있고, 육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솥밥을 만드는 식당에서 다시마 우려낸 육수를 씁니다. 사골 육수를 씁니다. 해산물을 우려낸 물을 씁니다. 라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 마지막은 뭐 약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그 쌀의 뛰어난 품종을 가지고 생산하는 지역에서 만든 약수물입니다로 하면 관광지라든지 뭔가 특별한 지역성을 강조할 때 굉장히 좋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 토핑이라고 써놨어. 이건 뭐냐면 물도 될 수 있고 토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콩나물, 굴과 전복, 간장, 버터 등을 넣어서 조금 특별한 토핑을 넣어서 밥을 눈에 띄게 만드는 거지. 맛도 변하지만 우리가 먹었던 쌀밥 위주로 벗어나는 특별한 밥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조리 방법이다. 우리가 이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이거 혹시 나한테 이게 광고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 스레드에서 쿠쿠 하세요 쿠쿠 이러면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먹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가마솥밥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압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도 얌력밥솥이었어. 그리고 아빠가 해주신 냄비밥, 식당에서 먹는 1인 개인 솥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이거 잘 생각해보면 요새는 열원이 많이 바뀌어서 전기로 하는 것들이 있고, 가마솥은 장작불이나 가스불에서 하고
압력밥솥도 가스불에서 해. 냄비밥 같은 경우도 가스불이고 솥밥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덕션에서도 가능하고 또 이 솥밥을 만드는 도구가 돌솥밥인 경우도 있고 스댄인 경우도 있고 주물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조리 방법에 조리 도구와 여론에 따라서도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밥을 만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마지막이 제공 방법이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햇반을 돌려줘서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만든 밥을 공깃밥에 담아서 보온고에 보관해서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갓 지은 밥을 개인용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큰 압력밥솥, 큰 가마솥, 큰 전기밥솥에서 갓 지은 밥을 퍼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밥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특별하게 만들려면 이런 요소들을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특별하게 만들 수도 있어. 여기에서 우리는 여주 2000쌀로 만듭니다 라고 해서 우리 식당만의 특별한 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식당들도 있고 우리는 여주 2000쌀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약수를 사용합니다 라고 쌀과 물을 강조하는 식당들도 있을 거야. 또 우리는 철원 오대산을 사용하여서 오대산에서 나온 상황버섯을 우려낸 물로 가마솥에 장작불을 때워 밥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걸 제공하는 것은 1시간에 30인분씩 그래서 30분들께만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밥이라고 한정해서 판매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밥으로 특별히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존재해. 근데 사람들은 식당 하는 사람들은 혹은 식당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과정을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냥 요새 솥밥이 유행이니까 우리도 솥밥 줘야지 해서 딱 요걸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지. 누구나 다 솥밥을 해서 특별해지지 않았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차별화된 밥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다른 식당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밥을 소개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지난번에 차별화 때 잠깐 예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 그래서 기억에 남는 순댓국밥집은 1인 소스로 나와서 마지막에 누룽지까지도 먹을 수 있는 순댓국집이 기억에 남고 공깃밥을 줬는데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는데 향이 되게 좋았던 순댓국집도 있었어. 그 집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품종을 썼던 거고 또 그 앞서서 얘기했었던 1인 솥밥을 주는 곳은 이렇게 제공의 방법을 조금 차별화를 뒀던 거지.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새는 품종도 많이 강조하고 솥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주니까 좋은데 라고 끝났었어. 근데 내 기억에 완전히 뇌리에 꽂혔었던 순댓국밥집에서의 밥은 요거였어. 갓 지은 밥을 압력 밥솥에 해줘서 카트로 끌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손님에게 퍼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집이었어. 그러니까 차별화가 단순하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손님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도 차별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압력밥솥을 카트 위에 끌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막 갓 지은 밥을 손님에게 주는 식당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식당이 가장 기억에 남아. 또 우리 식구들도 압력밥솥에 해주는 맛있는 밥 그리고 나중에 누룽지까지 챙겨주는 그 식당을 굉장히 좋아해. 웨이팅이 걸리더라도 그 식당에서 꼭 순댓국을 먹거든. 여기 보면 차별화의 방법에 대해서 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 밥이 아니라도 고기도 이 방법을 통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여타의 다양한 메뉴들도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이 정도만 기억하더라도 내가 다른 식당과 혹은 다른 차별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공부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선택했으면 좋겠어. 갓 도정한 밥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도정의 방법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차별화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기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다음번에는 우리 식당을 어떻게 해야 좋은 식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때 나의 생각과 철학과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